자, 지금 사주에 겁살이 있을 때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지금 사주에 겁살이 있을 때의 특성은 총 둘, 넷, 여섯, 일곱 가지로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걸 하나하나의 키워드들을 좀 머릿속에 암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겁살이 들어왔을 내 사주에 명례라는 건 내 사주라는 것이고요. 운이라는 건 대운도 있고 세운도 있습니다. 근데 내 사주에 겁살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 7가지를 가나, 다라, 마바, 사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단절되는 속성과 새로운 곳에 빠르게 적응하려는 속성, 이 두 가지의 겁살 특성을 설명했고요. 오늘은 돌발적 상황이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주에 겁살이 있을 때는요, 행동이 돌발적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이, 그러니까 돌발적으로 나타나죠. 돌발적. 돌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돌발적이라는 것은 이 돌발적이라고 느끼는 판단의 주제는 이 겁살이 있는 사람을 나라고 보고요. 나의 행위의 대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또는 주변인 있다면 돌발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 행동을 주변에서 바라보거나 그 행동의 어떤 영향권에 있는 주변 사람들 또 상대방 이 사람들이 느낄 때 돌발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떤 그 회사를 갖다가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려고 1년, 2년, 3년 동안 고민을 다 한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나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될지 안 될지 수많은 결심도 해보고 시도도 해본 속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행동한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전혀 돌발적인 행동이라고 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주변의 동료라든가 위에 상사라든가 아래 부하는 이 사람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주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어떤 내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사표 내더니 저거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내가 주변 사람한테 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해볼까 고민을 하거나 의견을 구하거나 미리 얘기를 하거나 이런 행동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통보하듯이 나의 행동을 갖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돌발적인 상황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느낌들은요 굉장히 여러 생활 속에서 여러 곳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나 자신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내가 주변에 얘기 안 하고 내가 길을 갖다 탐색하는 것도 돌발적 겁살 행동이지만 또 자기 자신도 갑자기 뭐가 생각나면 하나 딱 꽂히면 그걸 그냥 해버리려는 속성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 나도 돌발적인 성향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요것들은 예를 한두 개 들어가면서 겁살의 돌발적 상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쟤는요 페이지 60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페이지 60페이지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신유생이 경일월에 태어나서 그다음에 경일간 요 예제가 나오죠. 자, 이제 신사를 갖다 먼저 볼 때는 항상 신사를 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띠를 중심으로 띠가 이제 배치되어 있으니까 서주 윗자리죠. 요 자리는 인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쪽 자리는 16,000 자리가 되고요. 요쪽 역제월 여기 16,000 자리가 되죠. 여기는 거변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데가 인, 오, 수리 요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요 인에 해당되는 게 겁살. 그래서 요거는 요 자리에 오니까 겁살. 요 자리 중에서 인신사에 속하는 건 겁살 쪽에 속하니까 겁살. 요렇게 빨리 알아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람 여기 지금 겁살이니까 이 사람이 성격이나 행동 중에는 돌발적 상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다른 육친과 천간, 지지, 신살, 그리고 12신살을 갖다 조합해 가면서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은 월지가 인이라는 것이 있고, 인은 겁살이라는 속성이 있죠. 여기에 천간과 지지가 어울려 있고, 여기서 12예수님처럼 원진이라는 것들도 지금 보입니다. 얘를 갖다 전부 다 해석을 해주라는 겁니다. 전부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 자, 월지가 인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월지라는 단어에서 빠르게 우리 알아채야 될 것은, 젊은 시절, 삶의 구체적 모습, 또 행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지는 그렇고요. 천간은 어떻게 될까요? 천간은 월천간도 있고 연천간도 있죠. 얘는 젊은 시절 생각이나 가치의 기준, 지향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젊은 시절에 여기서 보면 요 경인을 한번 바라볼게요. 신유도 있지만 여기는 천간은 생각이죠. 지지는 어떤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고 행동이 됩니다. 모습과 행동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머릿속에서 혼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천간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같이 생활하면서 이 사람의 행동을 느낄 수 있는 건 지지의 모습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간은 금의 속성을 갖고 있고 지지는 목의 속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오해는 나오는 거예요. 천간은 금의 생각을 갖고 있고 지지는 목의 속성이 강하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그러니까요. 천간은 뭐다?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은 금의 속성을 갖는 데서 뭐다? 뭔가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너와 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차이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요. 내가 한번 믿은 건 끝까지 믿는다 라는 신뢰를 강조하고 의리를 강조하고 자기가 자기만의 원칙을 지키고 그걸 갖다가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것. 이게 천간의 금이 강한 이 사람의 가치 생각 기준이고, 입만 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성격 자체가. 그런데 지지를 보면 그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을 모습이니까 얘는 생각과 말이고 얘는 행동이에요.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목의 속성을 닮아 있는 거예요. 목은 인이라고 하죠. 야, 뭘 이렇게 너랑 나는 꼭 구분할 필요가 뭐 있니? 옳고 따지지 마라. 함께 어울리자. 용서하자. 그리고 뭘 옳고 맨날 깐깐하게 계획 같은 거 세우지 말고
임시 방편도 쓰고 임기응변도 좀 중요하다. 또 지나가는 어떤 것을 갖다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 하나를 끝내고 새로운 걸 하기보다도 그냥 동시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동시에 여러 개를. 이 말은 뭐냐면 이 금의 생각과 목의 행동이 완전히 정반대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생각으로는 계획된 일만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할까요? 계획되지 않은 일을 임시적으로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나는 친구들과 만날 때 내가 어떤 해서 일주일 전에 어떤 만날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내가 약속을 나가고, 아니면 난 내일을 할 거야 하고 계획을 쭉 세웠는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또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아이, 급한 일 있나 보지. 뭐 이건 좀 미루지. 행동은 바로 바꿔버려요. 왜? 임시적으로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하니까. 자,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하나의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리려고 하지만, 이 인이 작동하는 순간 체계성은 사라지고 일을 동시적으로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일이 하나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일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즉 목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너의 과거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너 믿을만하니 믿지 못하니 이런 걸 따지고 싶지만, 야, 그걸 행동으로는 뭐예요? 야, 과거가 뭘 중요해? 미래에 앞으로 잘하면 되지. 지금까지 뭐 약속 좀 늦으면 어때? 지금부터 뭘 하면 좋을지. 그래서 생각으로는 너 1분만 늦으면 너랑 상대 안 할까 생각하다 너 실제로는 한 50분 늦게 와도 그래 괜찮아 뭐 사정 있겠지 하면서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있으면 다시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생각과 현실은 큰 차이가 있는 사람. 근데 대부분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만약에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신유가 여기 있다고 쳤으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다면 생각도 금이고 현실이나 행동도 금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이러한 방법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어긋난 행동은 안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커다란 차이는 천간이 아니라 지지에 있다는 거죠. 지지는 뭐다? 내 의도했지 않았던 내가 하는 행동의 모습이 지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이 사람은 생각한 거와 행동이 다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은 굉장히 원칙을 준수하고 깐까는 것처럼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야, 다 함께 어울려 살고 임시적으로 하고 미래가 중요하지 과거가 뭐 중요해, 이런 거를 강조한 듯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헷갈리고 이 사람과 함께 어울렸던 다른 사람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캐릭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여기 지금 인이라는 것은 이 목의 특성이 젊은 시절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이 겁살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지금 생각의 포인트죠. 이 사람은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돌발 행동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직업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일간이 굉장히 강하죠. 일간이 같은 오행이 많다는 거 보니까 일간이 강하고 비견과 겁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요, 대체로 자기가 직장을 들어갈 때, 그러니까 비견과 겁재가 많은 사람은요, 경쟁이 치열한 곳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 건 같은 입사하는 그 입사 동기생이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대체로 이런 경우가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공무원들, 그러니까 한 같은 기수에 몇십 명, 몇백 명을 뽑는 이런 쪽에 굉장히 그 잘 합격을 잘 하는 편이에요. 여기에다가 지금 요 안에 있는 사실은 요 안에 있는 병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편관인데, 편관이 여기서 보면 장생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강한 힘이 있는 모양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병이라는 편관이 강한 힘을 있을 때는 여기 들어갔지만, 자기는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여기선 인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 사주에 굉장히 커다란 흠이 됩니다. 이 구조상을 보면 만약에 여기가 진이라든가 뭐 술이라든가 다른 게 없으면 진과 술이 아니라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내가 굉장히 내 의지는 굉장히 강할 수 있는데 어떤 인성이 없을 때는요. 그러니까 내가 참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그 하려는 특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에 병도 있고 요 무라는 것들이 있지만 이 무는 병에 비해서는 되게 약한 쪽의 인성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지는 굉장히 강하고 일감과 비견이 몰려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한 거를 추진하는 추진력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강한 추진력이 있는데 여기 겁살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갑작스럽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 생각이 꽂히면 바로 행동을 옮길 수 있는데, 그게 생각이 금으로도 꽂힐 수 있고 목으로도 꽂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요 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재가 보통 일간이 강한 사람이 편재를 봤을 때 얘는 사업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돌발 행동은 사실은 자기가 직장 이렇게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큰데 들어갔다가 거기서 어떤 인성이 좀 약함으로 인해서 진급에 누락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갑작스럽게 나 회사 그만두고 새로운 내 사업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갑자기 바뀌는 역할로 이 겁살의 돌발 행위가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아이템은 요건 이제 편제는 유통 아이템이라든가 투자 아이템이 되는데, 유통이나 투자 아이템이 겁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할 때 유통 아이템을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꾸는데 유사한 것끼리 바뀐다면 겁살이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는 것들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커피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업을 하다가 갑자기 냉장고를 수출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헌 옷을 수출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폐차를 갖다가 대행해주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겁살의 그 원동력이고요.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매 1, 2년 단위로 확 아이템 자체가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겁살의 돌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2년 전에 만났을 때는 무슨 그 커피를 유통하더니 지금 보니까 책을 유통한다 그러네요. 그럼 책하고 커피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그럼 아무 상관 없어. 근데 혼자는 얘기하죠. 그 책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잖아. 그럼 서로 같이 책과 그 커피를 갖다 연결을 맺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럼 책상도 유통할 수 있고요. 가구점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책상에 앉아서 책 보면서 커피 보고 본다. 그러면 그러면서 TV를 다시 볼 수 있다. 영화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이어졌다고 하지만 실제 산업상 밸류체인상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겁살의 원동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월지에 겁살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자세히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요. 직업들이 상당히 쉽게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겁살을 가진 사람은요,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혼자는 많은 노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겁살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고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을 많이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직업 자체가 전문성이라서 안 바꾼다 그러면 뭘 바꾸냐면 취미를 바꾸고 대인관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취미를 바꾸는 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취미를 갖다 이제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겁살은 거의 그 안정된 직업에 전문성 있는 직업을 가질 때 비로소 안정되는 건데, 이 사람이 전문성이 그러니까 여기 원하는 게 있어서 요게 이제 요게 그 도화살이 되고 그 도화살이 겁살을 잡아주면서 전문성을 갖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분야의 전문 라이센스를 주로 따서 그래서 전문가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이런 게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정평가사, 도선사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각종 엔지니어, 기술사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요, 취미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취미가 바뀐다는 거 한번 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테니스를 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근처 테니스장에 들어가고 회원 가입을 합니다. 또 레슨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곳에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새로운 취미 생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또 적극적입니다. 또 새로운 곳에 소속됐을 때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려고 온 힘의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의 동호회에서 실력도 빨리 늘고 많은 사람과 급속하게 친해지고 거기 활동도 많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검도에 꽂히게 됩니다. 테니스를 하고 지나가는데 그 검도장에서 들리는 기합 소리, 거기서 그 죽창들이 죽검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도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검도에 입문을 합니다. 검도에 입문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로 많이 그동안 한 6개월, 1년 동안 온 힘을 다했던 이 사람들과의 연락은 점점 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동호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열심히 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부터는 갑자기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없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검도를 배우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전부 다 검도장에 가서 삽니다. 이렇게 한 6개월이나 1년쯤 있다고 이제 많은 사람이 여기쯤 많이 친해지고 좀 익숙해질만 하면 뭘 하냐면 이 사람 눈에는 다시 스킨스쿠버가 보입니다. 여기서 1년쯤 하다가 여기서 좀 자질이 있어갖고 많은 사람과 대련도 하고 휴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눈에 갑자기 스킨스쿠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비를 다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스킨스쿠버 하려면 뭐 바닷가에 가지고 바닷가 가서 다이빙 하기 전에 이제 수영장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이빙 연습도 하고 라이센스 따고 실제 수중 촬영도 좀 해가면서 혼박 빠지게 됩니다. 이러다가 뭘 하냐면 갑자기 어학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나는 러시아어를 할 거야. 나는 프랑스어를 할 거야. 나는 일본어를 할 거야. 그래서 어학에 또 미친 듯이 빠지다가 이 사람이 익숙해질만 하면 다시 어떤 여기 그 미술 동호회에 들어갑니다. 또 초상화 들어가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축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월지가 겁살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취미 활동이 한 10년이나 20년쯤 사회생활을 하면 거의 매년 하나씩 바뀌듯이, 그러니까 10년을 하면 최소한 10가지 취미가 있고요.
20년의 사회생활하면 20가지 취미가 있는 겁니다. 자, 매년 바뀐다 정도로 보게 됩니다. 물론 내가 미술하다 다시 테니스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다시 테니스를 하고 다시 검도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아주 겁사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내가 전혀 해보지 않은 것, 즉 테니스를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테니스를 배웠을 때의 몰입도와 내가 잘 치다가 몇 년쯤 있다가 다시 테니스를 치게 됐을 때의 몰입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에 배웠을 때 그 강한 열정은 없어지고요. 여기서는 오랫동안 못 다니게 됩니다. 똑같이 내가 여기서 어학을 배워 다시 검도장에 갈 수는 있습니다. 검도에 들어갔는데도 그때 느꼈던 그 검도에 대한 열정이나 눈빛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새로운 데서 소속되는 것, 돌발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내가 해보지 않은 것, 즉 낯선 환경에서 발휘된다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건 취미가 좀 그렇죠. 1번이. 또 두 번째는요. 직업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내가 직업을 갖다가, 그러니까 겁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가진 곳에서 정착을 한다 그랬는데, 일반적인 직장을 가졌다 치면 전문성이 없이 일반 관리직이라고 하면요. 직장도 자꾸 옮겨 다닙니다. 직장도 옮기고요. 직업 자체도 바뀌게 됩니다. 즉 창업을 하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직장도 작년에 다녔던 때랑 2, 3년 후에 다닐 때랑 2, 3년 전에 다닐 때가 달라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통사업을 한다 해도 유통 아이템마저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겁사는요, 취미도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직업도 바뀌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또 같이 하나 있죠. 이 세 번째,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족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관계죠. 세 번째는 어떤 그 동료들이나 직장처럼 동료관계죠.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과의 일단 그 끈끈하게 맺어진 인연도 겁살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끊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족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가족과 헤어지지 않으면 친구나 좀 동료들, 그래서 보통 가족과 헤어지는 경우는요, 보통 이렇습니까? 어떤 만약에 형제나 아니면 집안 친척끼리 살아가는데 자기랑 맞듯이 맞지 않는 사람은요, 거의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안 가려고 하고요, 그 사람과의 연락은 아예 단절시켜버리는 특성이 굉장히 강한 쪽으로 나타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과거에 친했던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내 감정이 많이 상했거나 다른 쪽에 신경을 많이 쓴다면 친구를 끊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모든 시간과 노력을 그 친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던 친구나 동료와의 긴밀한 관계가 좀 느슨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사람은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강한데 그 열정을 발휘할 대상에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과 자본, 공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 집중하느라고 기존에 있던 가족, 친구, 동료, 애인, 여기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스트레스 같은 걸 안 받고, 자기는 늘 열정을 갖고 열정을 갖고 사람을 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열정을 갖고 대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친구를 끌어낸다? 그런 얘기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친구의 말이 일리가 있고요. 가족들 관계에서도 어떤 끌어내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나는 그걸 의도하지 않는 행동 속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친구가, 내 친했던 갑자기 월체 겁살이 있다. 그럼 이 친구는요, 한 5, 6년 동안 연락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못 삐졌나? 아니,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데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자, 우리가 12신사를 알고 사주를 알기 위한 가장 커다란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더 이상 이상해지지 않는 거예요. 겁살이 없는 사람은요, 겁살이 강한 사람의 행동을 이해 못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둔다, 단절한다, 예고도 없이 뭐 떠난다, 어떤 돌발 행동을 한다, 새로운 것에 소속된다, 낯선 곳에서 일한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건 투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이 겁살리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 기준으로 그 사람들 이해하려면 죽었다 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요. A란 부류, B란 부류, C란 부류, D란 부류. 아, 여기는 겁살리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나는 이쪽에 있구나. 너와 나는 다르구나. 너와 내가 다르니까 너를 이해할 게 아니라 너는 그렇구나, 너는 그렇구나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얘를 오해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친구도 나를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측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납득하는 것, 이게 사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